그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고용 불안이라든지 양극화, 고령화의 해결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취업 유발 계수 측면에서 전 산업에 비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 개혁이 유발 계수 2배 이상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발생된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베어베터의 사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보건, 문화예술 등 맞춤 서비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 비용도 적고 그리고 일반 기업에 비해서 창업 리스크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유럽, 프랑스, 벨기에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가 고용 창출에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EU의 경우는 전체 GDP 중에 사회적 경제 10%를 담당하고 있고 고용 비중도 평균적으로 6.5%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최근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 37만 명 정도가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 수준, 평균 수준이 6.5%까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일자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130만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극화 완화 그리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인프라 확충을 먼저 추진하는 바와 함께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장 적합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6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이 6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좌 신설해서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까지 보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지원 한도도 3배 확대하고 보증 대상도 현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 목표를 신설해서 이를 집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성과 연관 채권을 활용한 사회 성과 보상 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크라우딩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신협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 판로 확대입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서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도 심사 기준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점을 2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이 공공조달에 원활히 청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품 영역 입찰 경우에 가점을 확대하고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익 계약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 조달 실적을 경영평가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조달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판로를 지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TV 홈쇼핑의 기획처를 통해서 기존 유통 채널과 연결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대상에도 포함시켜서 수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 양성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대와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 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 경제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학습 공동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 대학 내에 사회적 기업 리더 과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사회적 기업 창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 캠퍼스 온을 추가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과 유통사업을 현재 500팀을 하고 있습니다. 600팀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리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프라 중에는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재부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6개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소셜 벤처 부분입니다. 소셜 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벤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셜 벤처 사업의 경우도 투자 기간이 적고 그리고 인식도 낮아서 자금 조달이나 기업 육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 펀드를 내년 중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힙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셜 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선정하고 그런 관련된 우수 소셜 벤처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사회 서비스 분야입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의 말로 사회적 기업이 진출해서 지하계층을 고용하고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고 컨설팅을 적용해서 사회적 기업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바우처 활용에 있어서 실제 그런 바우처의 배분과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 등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러한 바우처를 이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를 통한 다양한 신사회 서비스 발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 특화된 사회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 분야입니다. 국토교통의 예비적 사회적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상가 레벨링, 창업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통한 융자와 그리고 허브를 통한 보증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먼저 공공시설과 문화 공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 할인적 확대, 사용료 할인 등을 통해서 지자체 유휴 공공시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역 관광체육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서 지역 관광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의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할 경우도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는 가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프랜차이즈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하면서 소경영, 장점, 상대적 큰 업종, 즉 소상인, 음식, 제과점, 숙박업장 운송에 대한 설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가 지역 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모델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농업용 저수지 담소 등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서로 주민과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22년까지 600개의 마을 기업을 추가 설립하고 6,6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과 수협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판로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협의 경우에 이들 마을 기업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라든지 자금 연구 등을 별도 체계를 고려함으로써 체계를 고려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자금 지원을 하고 농협의 경우도 농협의 자체 자금을 통해 농촌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수협의 판로망 그리고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4가지 과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기회를 진출할 수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6개 분야의 지원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정책 과제를 발표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